따라서 무죄반 교정은 교정법을 이용해서 무죄반을 교정하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걷기 방법은 걸을 때 무죄반을 진행을 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는 걷기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오늘은 각 체형과 증상에 따른 5가지 걷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외반입니다. 무지외반이 현재 발생한 상태에서 무지외반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걷기 방법인데요. 무지외반은 걷는 자세 자체로 이미 발생한 무지외반을 교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죄반 교정은 교정법을 이용해서 무죄반을 교정하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걷기 방법은 걸을 때 무죄반을 진행을 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는 걷기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보폭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보폭은 보통의 보폭 내지는 약간 좁게 보폭을 띄워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뒷발을 떼는 시점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체중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무지외반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발끝 떼는 시점에서 뒤꿈치가 너무 상향되지 않도록 뒤꿈치를 낮춰서 발끝 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보폭을 넓히지 않는다, 뒷다리의 뒤꿈치를 가능한 낮춘다. 이것이 무지외반을 심화시키지 않고 악화시키지 않는 걸음법이다 말씀드립니다. 무지외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지외반 교정 전까지는 무지외반을 심화시키는 그 어떠한 걸음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걸음법도 무지외반을 감수할 만큼 좋은 걷기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높은 발등을 가지신 경우에 걷기 방법인데요. 높은 발등인 경우에는 보행 속도와 그 다음에 뒷발의 뒤꿈치의 높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발등의 경우 빠른 보행 속도는 발등을 점점 높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행 속도는 빠르지 않게 걷는다. 평속 시속 4km 정도 전후로 걸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폭은 넓히되 뒤꿈치는 낮춘 상태에서 발끝 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하면 일반적인 보행 속도에서 보폭은 넓히고 그 다음에 뒷발의 뒤꿈치는 최대한 하향시켜서 걷는 것이 높은 발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요, 느린 보행 속도에서는 탄성보다 가소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을 신장시키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천천히 걸으면 높은 발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단 오르기도 도움이 되는데요. 높은 발등을 낮추기 위한 계단 오르기 방법을 알려드리면, 계단의 발 앞꿈치로 체중을 지지하고요. 발목 관절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뒤꿈치를 계단 아래로 하향시키면 이 순간에 종아리도 충분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발등을 위로 솟게 했던 발바닥에 단축된 근육도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발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낮은 발등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걷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등이 낮으시고 아치가 낮은 평발의 경우에는 보행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보행 속도를 평균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요, 빠른 보행 리듬이 족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의 수축력과 탄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느린 보행 속도보다 빠른 보행 속도가 발 아치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계단을 오르는 것인데요. 계단을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낮은 발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발 앞꿈치로 계단을 지지하고요. 뒤꿈치를 앞꿈치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빠른 리듬이 탄성과 수축력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O형 다리에 도움이 되는 걷기 방법입니다. O형 다리인 경우에 평지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발목의 움직임입니다. O형 다리를 가지신 분들한테 O형 다리를 줄이는 보행 방법은요, 바로 뒤꿈치로 지면을 디뎠을 때 발목을 외번시키는 겁니다. 발목의 외번이란 발의 바깥쪽으로 발등을 드는 동작인데요. 그러한 외번 노력이 O형 다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발목을 외번시킬수록 바깥으로 벌어져 있던 무릎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시해서 발 바깥쪽을 디디면 무릎 사이가 벌어지고 발의 중앙과 뒤꿈치의 내축으로 체중을 지지하면 벌어진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O형 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뒤꿈치를 중앙, 내축으로 딛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걷게 되면 O형 다리 진행도 막을 수가 있고요. 조금씩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체 비만입니다. 넓적다리가 굵으신 분, 그런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속도와 그다음 보폭, 그 다음에 뒷다리의 관절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속도는 평균 속도가 좋습니다. 평균 속도에서 보폭은 넓게 뛰는 게 좋고요. 다음, 뒷다리 무릎을 정확하게 뒤로 밀어서 확실하게 무릎을 신전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평균 보행 속도에서 넓은 보폭, 그 다음에 뒷다리 무릎, 정확한 신전, 이 세 가지가 하체 비만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걷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죠. 고관절의 운동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대퇴부 주위의 혈액순환을 포함한 대사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것이 하체 비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보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